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sẽ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네, 선생님, 네. 그 베트남은 학제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6, 3, 3, 4 학제잖아요. 네.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는 5년이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는 4년, 네. 고등학교는 3년, 대학은 4년이에요. 아, 한국보다 초등학교가 1년이 짧고 네. 중학교가 1년이 길군요. 네. 아, 네. 한국과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Vâng, thì hôm nay chúng ta sẽ bắt đầu bài số 13 với cái chủ đề là những cái chế độ về giáo dục của Hàn Quốc. Nào,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chưa nào? 그럼 먼저 교육 제도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제도. 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세 단계의 교육이 있죠. 초등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것을 우리가 초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등교육은 어디입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는 중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초등학교라면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중등교육이고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을 우리는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의 종류에는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요. 공교육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그래서 그 공교육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립학교 교육이 있고요. 국립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자, 국립학교라고 하면 나라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학교를 국립학교라고 하고, 공립학교는 지방 정부의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제 공립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공교육은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사교육인데요. 사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 이외에 개인이 돈을 더 따로 내고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교육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사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교육, 사교육비, 그러면 사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돈, 그걸 우리는 사교육비라고 이야기하고, 사교육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먼저 교육 제도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입학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의 입학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국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고요. 한국에서는 11월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보통 11월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11월 둘째 주나 11월 셋째 주 정도에 항상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기 교육이다. 조기. 시기가 빠르다라는 뜻이죠.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조기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을 받다. 아니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조기 교육을 시키다.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기 교육을 받다, 조기 교육을 시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온라인은 온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것을 우리는 온라인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점점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뭐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루어지는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또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원과 과외입니다. 아까 학원이 이런 것을 합쳐서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을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것을 사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사교육. 자, 그래서 사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학원에 다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학원은 뭐 영어 학원에 다니다, 수학 학원에 다니다, 아니면 뭐 피아노 학원에 다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외를 받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과외를 받다. 그래서 뭐 영어 과외를 받고 있어요, 수학 과외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학원이나 과외 이런 것은 전부 네, 사교육에 속합니다. 네, 사교육에 포함이 되는 네, 이야기들이죠. 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외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관련 어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경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경쟁하다입니다. 동사 경쟁하다. 이것은 목표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싸우다. 목표를 위해서 서로 싸우다. 누가 더 잘하나? 이것이 경쟁이죠. 그래서 경쟁하다 동사인데요. 경쟁이 어떻습니까? 치열하다.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 이런 뜻이죠.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 분위기가 아주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단어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자,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되고요.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교육열이 높다. 이것은 내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뜻이고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 이것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뜻이죠. 교육열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아주 높아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교육열이 높다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단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các từ vựng này.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hai từ 사교육 và 조기 교육. 사교육 là giáo dục tư nhân. Thường ví dụ như là cho đi học ở trung tâm, học thêm á, thì học không phải là do nhà nước, học trong các cơ quan giáo dục của nhà nước thì chúng ta gọi là 사교육. Còn 조기 교육 là đi học sớm. Bây giờ chúng ta thử đặt câu, ở Việt Nam vấn đề cho con đi học sớm và giáo dục tư cũng nghiêm trọng như ở Hàn Quốc.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같이 조기 교육과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Vấn đề về giáo dục cho con đi học sớm cũng như là vấn đề về giáo dục tư nhân rất là nghiêm trọng. Và tiếp theo l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là cái kỳ thi khả năng mà có thể học được đại học, thì mình dịch đơn giản là kỳ thi vào đại học.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là rất là gay gắt, cạnh tranh rất là khốc liệt, gay gắt.
thì chúng ta sẽ dịch sự cạnh tranh để được điểm cao tại các kỳ thi vào đại học rất gay gắt.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Cái sự cạnh tranh để mà đạt điểm cao tại các kỳ thi đại học rất là gay gắt. 경쟁이 치열하다,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cạnh tranh gay gắt hoặc là cạnh tranh khốc liệt. Và tiếp theo là phần ngữ pháp. Xin mời các bạn xem phần ngữ pháp đầu tiên của bài hôm nay là nintedaga. Thường ngữ pháp này nó sẽ đứng sau động từ, tính từ hay là danh từ, và nó có nghĩa tiếng Việt là cộng thêm vào hay là thêm vào đó, để diễn tả một cái sự việc nào đó nó thêm vào một sự việc khác nữa, để nhấn mạnh thêm hai cái sự việc đó. Thì về cái cấu tạo của nó thì khi chúng ta đặt làm câu, chúng ta sẽ đặt là với những tính từ hoặc là danh từ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intedaga, còn với những động từ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intedaga, và ở quá khứ thì chúng ta sẽ sử dụng thế này. Và sau đây thì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rõ hơn qua phần giới thiệu những cái câu ví dụ của thầy An Jong-ho các bạn nhé. 선생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한국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교육열도 높아서 사교육을 많이 받아요. 한국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지금 교육 상황이죠.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입시 경쟁이 치열해요. 입학시험이죠.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싸움입니다. 싸움.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것이 경쟁이죠.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치열하다, 뜨겁다, 심하다, 이런 뜻이죠. 입시 경쟁이 아주 심한 데다가 그것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어때요? 교육열도 높아요. 자, 여기는 똑같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둘 다 뭐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도로 바꾼 것이죠. 자, 더해진 상황은 교육열도 높아요. 교육열,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죠. 교육열도 높아서 그래서 사교육을 많이 받아요. 기본 상황, 입시 경쟁이 치열해요. 거기에다 플러스 교육열도 높아요. 이것이 더해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다음 예문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앞쪽 예문이요, 선생님. 네. 자,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멀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해요. 내가 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때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플러스 어때요? 멀어요. 교통이 불편하다 플러스 멀기까지 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는 이유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요. 플러스 멀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학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 대화문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 고등학생들은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데다가 학원까지 다녀서 그래요. 네, 한국 고등학생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 상황, 그 이유죠. 자, 왜 늦게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해요. 보통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일찍 집에 가도 6시, 그 다음에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0시, 11시까지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그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학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시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11시에 집으로 갔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11시에 학교가 끝나고 다시 학원으로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는. 네. 그렇게 늦게까지 네.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베트남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보통 베트남에도 학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선생님을
좀 선생님이 집에 와서 과외하는 것도 많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과외는 한국에서는 좀 가격이 비싸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조금 이제 좀 돈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과외를 받기도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학원까지 다녀요. 이것이 바로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등학생들은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문장 만들기 연습해 주시겠습니까? 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sử dụng nó để mà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Trời vừa nóng cộng thêm với việc máy lạnh bị hư nên không thể tập trung vào làm việc được. Cái lý do mà chúng ta không thể tập trung vào làm việc được là thứ nhất là trời nóng, mà thêm nữa là máy lạnh bị hư. Do đó nên là chúng ta thử chuyển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날씨가 더운 데다가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일에 집중을 못해요. Cái lý do mà chúng ta không thể tập trung vào công việc được là do thứ nhất là trời nóng, thứ hai nữa là máy lạnh bị hư. Và chúng ta thêm một cái ví dụ nữa. Kinh tế khó khăn mà cộng thêm với lại tai nạn xảy ra thường xuyên nên việc quyên góp tiền từ thiện rất là khó. Cái lý do mà chúng ta quyên góp tiền từ thiện khó là thứ nhất là kinh tế khó khăn cộng với cái việc tai nạn thường xuyên xảy ra. Do vậy nên là nó thêm vô như vậy nên là rất là khó cho cái việc mà quyên góp tiền từ thiện.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서 불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가 힘들어요. Đó, chúng ta vừa thấy là cái lý do mà chúng ta quyên góp tiền từ thiện nó khó là vì kinh tế vừa khó khăn nè, cũng như là tai nạn thường xuyên xảy ra nữa. Rồi tiếp theo sau đây thì chúng ta sẽ sang một cái ngữ pháp mới, đó là ymyo. Thì ngữ pháp này thì thường là nó đứng sau động từ, tính từ hoặc là danh từ, nó có nghĩa là và, để mà liệt kê một cách đối xứng nhiều cái hành động nào đó. Ví dụ như là 공부하다 thì sẽ là 공부하며. Còn nếu mà 살다 với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có phụ âm cuối là riêng thì chúng ta cứ giữ nguyên là 살며. Còn với những động từ mà có phụ âm cuối là những cái phụ âm khác á, thì 먹다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먹으며. Sau đây thì thầy An Jong-ho sẽ giải thích cho chúng ta rõ hơn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ác bạn nhé. 선생님,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마감은 9월 20일이며,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앞에 단어에서 공부했죠? 한국에서 보는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 원서는 지원서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내는 서류. 원서의 마감은 끝입니다. 9월 20일까지입니다. 플러스 시험은 11월에 시행된다. 시험은 11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음연은 그냥 어떤 사실 두 가지를 그냥 연결하는, 그래서 입학시험 원서 마감, 또 하나는 시험 시행,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냥 연결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사실 2번이 그냥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며 시험은 11월에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에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동해바다는 맑으며 푸르러서 한번 보면 그 경치를 잊지 못한다. 동해바다에 대한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 맑아요. 두 번째 사실은 푸르러요. 푸르르다, 선생님 푸르르다 초록색,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푸르다란 의미는요, 초록색의 의미도 있지만 또 파란색의 의미도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네, 바다 색깔도 푸르다고 얘기하지만 또 산의 색깔도 한국에서는 또 푸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푸르다, 동해바다의 사실 두 가지, 막다와 푸르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 경치를 잊지 못한다. 동해바다에 대한 사실 두 가지를 지금 연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네,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한국의 수도이며, 한국의 수도 첫 번째 사실입니다. 서울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 서울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그냥 연결을 한 것입니다. 네, 음여에는 이런 뜻도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음여의 다른 의미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여와 음연서입니다. 음여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실 두 가지를 그냥 연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음연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국 곳곳을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죠. 전국의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며 여기서 면은 그 행동을 하면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여기서는 동작 두 개를 같이 하는 다닙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합니다. 이 동작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음연서를 초급에서 공부할 때 뭐 샤워하면서 노래해요. 그러면 샤워해요. 샤워하고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노래해요. 이런 의미인데 똑같습니다. 샤워하며 노래해요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는 전국 곳곳을 다녀요.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동사를 해요. 똑같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뭐 합니까? 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음여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동작 두 개를 똑같은 시간에 하는 동작 두 개를 연결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것을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문장 만들기 연습해 주시겠어요? Trên bàn tiệc được bày nhiều loại trái cây, nào là lê, táo tàu và táo. Nghĩa là chúng ta liệt kê ra nào là.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ó chúng ta sẽ dịch là 잔치상에는 배며 대추며 사과며 여러 가지 과일이 차려져 있었다. Nghĩa là khi mà chúng ta liệt kê với những danh từ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nào là hay là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và. Tùy theo tình huống mà tiếng Việt sẽ dịch với một số từ khác nhau các bạn nhé. Và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học xong hai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của bài này. Rất là mong các bạn về nhà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để chúng ta không có bị quên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네, 루이엔 씨와 그 다음에 준영 씨가 한국의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육의 유형은 사이버 대학이죠. 사이버 대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학 교육에서 대학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받는다. 온라인상, 아까 이야기한 온라인 교육 바로 이거죠. 온라인. 네,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는다.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낮에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거나 없는 사람, 학교 다닐 시간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사이버 대학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자기 관리가 힘들다. 강제성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성격이죠. 자, 사이버 대학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꼭 학교에 가야 해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힘들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소속감. 내가 어떤 단체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 그 학교에 소속감이 생기죠. 아, 나는 이 학교 학생이야. 나는 한양대학교 학생이야. 이런 소속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감이 없어요. 이것은 왜?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속감이 없어서 학생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진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대학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에 다녀요? 낮에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일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자기 관리가 힘든 데다가 소속감이 없어서 학생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루이엔 씨가 말하죠. 한국에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자,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루이엔 씨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대학의 의미를 준영 씨가 설명을 해주죠.
대학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다.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에 다녀요? 사이버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이죠. 자, 어떤 사람들? 낮에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사이버 대학에 다녀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참 많겠어요. 네, 이렇게 사이버 교육, 사이버 대학의 장점에 대해서 루이엔 씨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준영 씨가 사이버 대학의 단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단점,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단점, 이렇게 두 개, 단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은데다가 라는 문법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은데다가. 하지만 강제성, 억지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성격, 그것이 없어서 자기 관리가 힘든 데다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속감이 없어요. 소속감. 내가 학교의 학생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학생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학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고 준영 씨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대학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에 다녀요? 낮에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일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자기 관리가 힘든 데다가 소속감이 없어서 학생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의 유형이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안학교가 무엇입니까?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제도, 공교육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이 바로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학교 교육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에 잘 익숙해지지 못하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정규과정, 그러니까 그 일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거기에서 익숙해지지 못한 학생들이 바로 대안학교로 가게 됩니다. 장점은 자율적인 분위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비인가 학교가 많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인가 학교. 이 대안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졸업 자격 시험을 우리는 검정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들은 뭐 똑같이 6년, 3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다시 시험을 봐서 졸업 자격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이기 때문이죠. 비인가 학교가 많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대화문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루이엔 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영 씨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다녀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겠어요. 네, 다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류이엔 씨가 먼저 말하지요. 한국에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대안학교가 뭐였습니까?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로 자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다녀요? 어떤 사람들이 다닙니까? 정규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서요. 자, 그 다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비인가 학교가 많은 데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현재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였습니다.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조금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네,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chúng ta sẽ đọc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3 trang 244 các bạn nhé.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6살 된 딸을 둔 회사원입니다. thường thì chúng ta 아들과 딸을 두다. 딸을 두다. Mình có thể dịch là có, 있다 cũng được, nhưng m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ta dùng là 딸을 두다. Tôi là một nhân viên văn phòng, có một đứa con gái 6 tuổi và một đứa con trai đang học lớp 2. 초등학교 2학년 là lớp 2, tiểu học, thì mình có thể là lớp 2. 아무리 바빠도, thường là 아무리 아도. Ví dụ như là 아무리 힘들어도, dù có khó, dù có vất vả đến đâu đi nữa, hoặc là 아무리 cái gì đó, dù có cái gì đó, 아무리 비싸도. Ví dụ như là khi mà chúng ta yêu thích một cái áo nào đó mà chúng ta, hoặc là quyển sách nào đó, thì dù nó có mắc đến đâu đi nữa, có đắt giá đến đâu đi nữa,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dù có bận đến đâu đi nữa, 되도록, 될 수 있으면, nếu mà có thể,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ếu có thể thì tôi nghĩ rằng nên ăn tối cùng với gia đình.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다가 cái việc mà ăn tối cùng nhau như vậy, cái việc mà ăn cơm cùng nhau như vậy thì nó là một việc quan trọng, và nó còn thêm cái gì nữa? 가정 교육의 한 방법으로 식사 시간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Vì khi mà ăn cơm cùng nhau như vậy, thứ nhất là nó vừa quan trọng, và thứ hai nữa là nó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cái phương pháp mà giáo dục gia đình, đúng không ạ? 저희 아버지는 bố tôi 매우 가정적인 분이다. 가정적이다 là một cái người mà quan trọng cái gia đình của mình hơn hết. 가정적인 분이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cái việc mà gia đình cùng ăn cơm với nhau, 단지 밥을 먹는 것이 chỉ đơn giản là cái việc ăn cơm, 이상으로, hơn thế nữa, hơn cái việc là ăn cơm thôi. 구성원 모두의 가족애를 느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성원 là những cái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Ví dụ như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사회 구성원. 구성원 là một cái thành viên. 구성원 모두 가족애. 애 là ái, là yêu. 가족애 là tình yêu, gia đình. 함께 느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 là một gì đó rất là đáng trân trọng, trân quý.
식사 시간은 cái giờ mà ăn cơm á,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không phải là cái thời gian mà để ăn cơm thôi, đơn giản không phải là thời gian để ăn cơm thôi mà 교육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 có cái hiệu quả, có cái hiệu quả trong giáo dục.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thường là một đứa trẻ nó ổn định về mặt tâm lý. 정서 là một tâm lý tinh thần. 학습 능력 면에서도 뛰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hững đứa trẻ mà nó ổn định về mặt tâm lý, về mặt tinh thần thì 학습 능력 면에서도 thì nó cũng 뛰어나다 là vượt trội, là vượt hơn.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Những cái đứa trẻ mà nó có ổn định về mặt tâm lý thì nó cũng nổi trội trong cái năng lực học tập của nó. 식사 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Sau khi mà ăn xong thì chúng ta 편안한 분위기에서 trong một cái bầu không khí thật là thoải mái. 공부하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유도하다 là dẫn dắt, đưa đến. Thì là sau khi mà ăn tối xong thì trong một cái bầu không khí thật là thoải mái thì chúng ta sẽ dẫn dắt, hoặc là 유도하다 là dẫn dắt, hoặc là hướng trẻ đến cái việc mà học. Và tiếp theo nữa là 또한, ngoài ra, 식사 시간을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goài ra thì cái mà 식사 시간을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Chúng ta có thể 활용하다 là chúng ta có thể sử dụng, chúng ta có thể dùng cái thời gian mà ăn tối để thành cái cơ hội mà nâng cao cái năng lực nói của trẻ. 밥을 먹으며, vừa ăn cơm, 아이들이 되도록 많은 말을 하도록 이끌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활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Khi mà ăn cơm thì mình hỏi trẻ chuyện này chuyện kia thì trẻ sẽ nói cho chúng ta biết một cách tự nhiên như vậy.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활, những cái sinh hoạt của bé cũng như là những cái suy nghĩ của trẻ.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nếu không phải là cái bàn cơm, mâm cơm thì 공부하라고 생각해, thì trẻ dễ có cảm nhận là mẹ đang bắt mình học, ba mẹ đang bắt mình học. 거부감을 느꼈을 화제도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Có nghĩa là với những cái chủ đề mà trẻ khi mà mình không phải là giờ cơm mà mình nói ra đó thì trẻ sẽ dễ cảm thấy là không thích, vì nghĩ rằng bố mẹ mình kêu mình học. Nhưng mà 또 식사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다 là chấp nhận, có nghĩa là nhận một cái gì đó, không có phản đối lại, nhận cái gì đó. Thì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vì vậy nên là 저희 집 저녁 식탁에서는, vì vậy nên là trên cái bàn cơm tối của gia đình tôi thì 항상 즐거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Lúc nào cũng có một cái buổi thảo luận rất là vui vẻ. 이러한 가정 교육 덕분에 아이들이 또래 là những cái bạn mà cùng tuổi với mình. 또래보다 어휘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휘력 là khả năng về từ vựng, cái cách mà diễn đạt từ vựng nó tốt hơn các bạn cùng lứa với nó. Vì nó được trong một cái điều kiện, trong một cái môi trường giáo dục gia đình như vậy. Thì cũng giống như các bài khác thì các bạn thấy đầu tiên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về gia đình người ta, là ví dụ như cô này cô giới thiệu là gia đình cổ là
thường ăn tối với nhau, rồi lý do tại sao như vậy, và họ giới thiệu những cái điểm tốt khi mà ăn tối với nhau và nói chuyện như vậy thì nó có những điểm tốt gì. Và cuối cùng cô kết luận lại là nhờ trong cái điều kiện giáo dục gia đình như vậy mà con của cô ấy có thể là có cái khả năng nói cũng như là khả năng về từ vựng tốt hơn những bạn cùng lứa.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ọc xong bài đọc liên quan đến về giáo dục gia đình. 네, 오늘 쓰기는요, 자신이 경험한 고3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고3 생활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험글이 되겠죠. 경험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글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고3 때입니다. 고3 때. 자, 고3이 되면 내가 시작한 일은 일기 쓰기와 복습 노트 쓰기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와 복습 노트를 썼다 라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는 뭘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일기 쓰기와 복습 노트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뒤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복습 노트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일기를 쓴 이유는 하루를 정리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돌아보는 시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일기를 쓰면서 고생하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일기 쓰기가. 다음에 이제 복습 노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일 2시간 정도씩 복습 노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복습 노트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동기, 그 이유를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공부 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쓴 복습 노트를 내가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에 대한 이야기와 복습 노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쓰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 지금의 느낌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보면 웃음도 나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다. 일기 쓰기와 그 복습 노트 쓰기가 나에게 이런 효과를 줬다고 나는 지금 느낀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써주면서 글쓰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3 생활에 대한 수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완성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số 13 nói về chế độ giáo dục của Hàn Quốc. Và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những cái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chế độ giáo dục, thi đại học cũng như là giáo dục. Và bên cạnh đó chúng ta còn được học ngữ pháp là nindedaga với lại là myo. Và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ứng dụng những cấu trúc ngữ pháp cũng như là từ vựng để mà chúng ta luyện tập tiếng Hàn thường xuyên các bạn nhé. 네, 오늘 이렇게 제13과 교육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한국의 교육 환경,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